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의 장혜빈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3,100선을 눈앞에 두고 또 마감을 한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 금리의 역습 한 방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너나 할 것 없이 기술주 중심으로 핏빛 공포를 체험했는데요. 오늘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또 변함없이 최고의 경제 파트너 김기성 앵커 나와주셨네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3%대 급등을 하면서 또 3,000선을 하루 만에 회복을 해서 네, 좀 기쁨이 좀 있나 하는 것도 잠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말 앞두고 불안감 좀 엄습해 오죠. 네, 뭐 아직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이르긴 네. 합니다만은 사실 어제 많이 올랐던 게 3,000선이 무너지면서 반등세가 나타났고 거기다가 제롬 파월 의장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결국 큰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정말 핏빛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우리 증시가 버텨낼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 회복 가속과 함께 물가 상승 또 전망이 금리에 꾸준히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미 재무부의 국채 입찰 결과가 또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상승에 또 압력을 가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판가름 날지 저희 계속해서 오프닝 벨과 함께 해주시고요. 잠시 뒤에 저희는 시황센터 연결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연결해서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장중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가 1.75%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어제 최고치를 경신했던 다우 지수도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도 2.45%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 내림세가 강했습니다. 3.52% 하락하며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봉합권으로 출발했던 이 뉴욕 증시였는데요. 파월 의장과 여는 총재의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장중에 1.6%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2월 이후의 최고치인데요. 여는 총재는 금리 상승을 보고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안심 발언을 내보이며 낙폭을 축소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날 빅스 지수가 35%까지 급등을 하고 게임스톱도 급등을 하면서 증시의 불안감을 키워냈습니다. 네, 여기에 나스닥에 속해 있는 이 빅테크 기업 위주로 또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됐는데요. 테슬라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모델3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과 함께 8%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광주 위주로도 2에서 3%가량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모더나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매출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또 올해 백신도 매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백신 관련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죠. 한번 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살펴보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부진하면서 주가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백신 관련 기업들,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이 부분을 헤쳐나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도 장 초반에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의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미 국채 금리 영향으로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69%,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0.24%, 영국 지수가 0.11% 각각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상품 같은 경우는 한파에 따른 공급 부족과 또 경제 회복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가 0.4% 상승하며 63.47달러에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유는 현재 0.09% 하락한 66.1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양호한 국채 금리 급등으로 하락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1.23% 하락한 1,774.40달러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먼저 유럽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럽에서는 2월 기업 체감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일정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경우는 1월 개인 지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예상치로는 2.5%로 이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2%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예상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 2월치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61.1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뷰노 코스닥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도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잠정 실표 발표를 예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2월 26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드 시간인데요. 주요 시장 이슈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글로벌 증시, 어떤 이슈들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입니다. 네, 미 국채 금리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순간적으로 1.6% 위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금리가 과격하게 오르면서 고평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의 불안도 심화되면서 나스닥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큰 하루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겼던 1.5% 돌파하면서 저금리 수혜주로 꼽혔던 대형 기술주가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서학개미들의 최선호 종목이죠. 테슬라는 8.1% 하락하면서 681.91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애플과 엔비디아도 각각 3.24%, 8.06%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약 1.48%를 넘어서 국채 금리가 높아지자 불안을 가중시켰는데요. 위험자산인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보다 낮다는 것은 투자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의미가 풀이되면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소식입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근 미국 하원에서 상당 기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면 결국 연준이 이를 뒤집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유럽 증시 역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소식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0.5% 오른 배럴당 63.53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쳤는데요. 2019년 5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4월물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 0.2%가량 하락한 배럴당 66.88달러 선에서 기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장 초반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위기 해소 시 원유 수요가 빠르게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또 다음 주 예정된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동에서 4월 산유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 국채금리 때문에 굉장히 또 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국채금리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볼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결국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그러면은 장기금리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1.5%에다 그렇게 목을 걸고 1.5%를 넘느냐 육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S&P 500에 편입돼 있는 기업들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1.48%입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1.48%를 넘어서 1.5%를 넘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채권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결국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1.5라는 숫자 자체가 어떤 분절적인 의미, 네. 마디로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5%를 넘어선다면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의 어떤 움직임보다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10년물 장기 이 국채의 금리가 올해 시작할 때 0.9% 수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말에 1%대를 넘어섰고 지금 현재 1.5%를 넘어선 상황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쓴다면은 파월 의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조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또 테이퍼링도 실시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좀 희박하다. 일부에서는 이 금리가 뭐 4%까지 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그래서 기술주 쪽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어떤 의미에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테슬라, 뭐 애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다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 경제 지표들은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아니면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때문에 주식들이 떨어지면서 특히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8%가 넘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애플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모두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3%가 떨어졌고요. 그런데 하나 좀 눈여겨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지난 한 달 그러니까 1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한 주식 네.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치를 그러니까 이때 거래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매수뿐만이 아니고 매도 매수 합친 금액인데 대략 한 4조 2천억 정도를 거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떨어져도 8% 올라도 8% 뭐 이런 식이니까 아마 이 테슬라에 이 투자를 해놓고 있는 우리 서학개미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꼭 네. 짚어야 될 게 게임스탑입니다. 어,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어저께 많이 100% 올랐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 종가가 91.71달러였는데 간밤에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18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네. 100% 이상 올랐다가 다시 미끄러져 가지고 108달러 73센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한 18% 정도 올랐는데 이 게임스탑 주식도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최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대략 3조 6,391억 원어치를 사고 팔았거든요. 이건 역시도 너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너무 장세에 따라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김기성 앵커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에 글로벌 증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향후 체크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에 나설 때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미국 증시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 전망하고 계신지 네,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다시피 그 10년물 국채가 간밤에 많이 튀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틀 동안 이제 연준 의장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 때문에 이틀간은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이틀간의 발언 내용 가지고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그 내용을 좀 조정해서 장기채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채의 어떤 가격 변동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국채의 어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이자율 상승은 좀 예견이 됐던 부분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 그래서 네. 작년 2월 달 수준으로 이제 바로 회귀를 했던 게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측면이 공포감으로 계속 일단 작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주식 시장은 예전처럼 이제 개인이 다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장이 아니고 대부분 ETF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알고리즘으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매매 신호가 포착이 되면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이제 매도가 계속 매도를 꼬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포를 조성하는 또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어제같이 폭락하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1.5%를 기준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의 금융당국에서 입장에서 볼 적에 이 네. 국채 금리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국채를 매입해 주는 겁니까? 예, 일단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지금 매월 800억 달러씩 국채 매입하고 있는데 국채 매입비 매입하는 것 중에 2년물, 10년물, 30년물 그렇죠. 중에 네. 10년물 매입 비중을 좀 높이면 많이 높이거나 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겠죠. 근데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의 상승보다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음. 기본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금융시장의 안정, 자산 가격의 안정, 자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은 사실상 좀 두 번째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연준 의장이 어떤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으니까 없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는 좀 하지 않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스탠스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있더라도 그걸 사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라고 예, 예.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국채 금리가 대략 어디까지 오를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1.5가 오기 전에는 1.5가 마지노선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랬죠. 예, 다시 또 1.6, 1.7 얘기하고 또 2%까지 얘기하고 네. 예, 2%가 넘어가면 또 2.5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2.5를 얘기하게 되면 재작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도 이 국채 금리와 무관하게 주식 시장의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 공포감은 계속 지속되고 네. 또 이 시스템상 이 조정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변동성은 계속 이렇게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예, 예. 어떤 정책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걸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네, 아시아 증시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아직 멀었다. 통화량을 풀겠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증시 쪽에서 봤을 때는 긴축은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수급
그 이제 수급 주체들은 시장 지배는 해도 되겠다. 아직도 뭐 유동성으로 시장을 갈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시아 증시는 호재로 그걸 다 받아들였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중국도 뭐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전반적으로 그 하락하게 된 그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작년에 견조한 그 어떤 상승세 그 경제 네. 경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의 어떤 그 상승을 가졌던 그 주요국 중에서 경제 상승을 했던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약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경기 회복을 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긴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 그 당국은 우리는 이제 경제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만큼 유동성 공급할 필요도 없고 금리를 올해 안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자산 시장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겠고 예, 주식 시장은 뭐 다른 시장과 좀 다르게 뭐 그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알리바바 네네. 상당히 지금 외면을 받고 있죠. 예, 예. 옛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웨이탄 해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로부터 좀 규제를 받는 듯한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네. 10월 달에 그 마윈 회장이 공개적으로 그 엔트그룹이 상장 전에 이제 중국 당국이 기업에 대한 민간 기업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렇죠. 쓴소리를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뭐 예약 면담을 가서 네. 웨이탄을 네. 웨이탄을 가서 그 다음에 뭐 3개월 정도 실종이 돼서 네. 사망설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고 작년 연말까지 뭐 별다른 그 어떤 변화가 없이 그 이제 대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독점 조사를 받는 것 같고, 그랬죠. 예, 중국 당국으로부터. 음. 근데 아직도 그 조사는 끝나지 않은 것 같고 반독점 기업으로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되게 나면 뭐 그 벌금이 이제 매출액의 10%니까 뭐 네. 이익의 10% 아니고 매출액의 10%니까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내게 되고 또 150조 정도로 예상됐던 그 엔트그룹 상장도 엔트그룹의 그 업종을 그 핀테크 전반, 그러니까 뭐 대출, 중개, 결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는데 핀테크 중에 그 중개 결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네. 제한을 하는 걸로 네. 또 그렇게 하면 상장을 하게 해주겠다. 뭐 마윈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을 거의 다 놓고 나오고 그 부분을 이제 공산당 당국이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형태로 나오겠다 했으니까 외국 기업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공산당 당국이 이제 대주주가 되고 그렇죠. 네. 예. 그 정보도 공산당 당국이 지금은 안 보겠죠. 예. 지금은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정보로.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알리바바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알리바바는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고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상당히 말하자면 이제 수요자가 늘고 있는 기업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엔트그룹 상장에 따른 상장 이익도 또 크게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엔트그룹의 상장이 이게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이익도 줄어들고 네. 그리고 또 공산당 당국의 직접적 지배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익도 줄어들고 대주주가 그 공산당 당국이 자기 파트너가 된다 그러면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공산당 당국이랑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업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산당이 이 경영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기대하는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네, 뭐 중국 공산당은 뭐 공산당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극복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도 이제 작년 올해 주요국 중에서 1등으로 되는데 뭐 힘이 세니까 파트너로 삼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네, 다음 달에 또 양회가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네, 뭐 이쪽 양회를 앞두고 또 네. 어떤 그 중국 시장에 혹은 중국 네.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이것과 관련돼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좀 복합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국 양회 이번 양회에서 특징적으로 나올 것은 작년 연말에 나왔었던 그 쌍순환 경제에 대한 정책,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내용을 지금 뭐 예고한 내용을 보면 말의 순서만 바뀌었지 작년에 나왔던 예고했던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쌍순환 경제라는 게 지금까지 중국이 뭐 10%대 성장을 하다가 8%대 성장을 하다가 그게 내려가서 6%대 네. 성장을 하다가 뭐 작년에는 그래도 2%대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만불대 중진국의 늪에 빠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뭐 그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그 샤오캉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테니까 그걸 좀 벗어나자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그렇다 보면 이제 그 미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벗어나자 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지금은 이제 외부로 수출을 해서 이제 주요국으로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그 경제 성장으로 계속 외부적으로 잘 컸었는데 이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니까 외연이 확장이 안 되니까 내연을 좀 키우자. 그게 그래서 쌍순환 정책이죠. 예, 네. 농촌을 도시화시키고 네. 내부 인프라를 키우자. 그러니까 수출도 잘하고 내부 수요도 키우자. 이게 뭐 안팎으로 잘하자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안에도 잘하고 밖으로도 잘하자. 이제 그럴싸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누가 봐도 뭐 그럴싸한 말로 보였었는데 이제 작년 코로나 팬데믹을 잘 버티고 나니까 중국 이제 인민들이 공산당 당국을 바라보는 거는 이제 공산당 당국이 이제 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그 가장 많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감염자 수랑 사망률을 기록했는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한 능력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좀 더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과감 인프라 투자에 맞춰서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도 관계가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천연자원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도 무기화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네. 그 광물도 수출을 거의 제한하고 있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굉장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계속 이어가는 그런 추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데 거기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번 중국 양해가 관심을 끄는 게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시진핑의 영구 집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측면이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 수치들이 조금 영구 집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샤오캉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 작년에 그 리커창 총리가 뭐 인구의 몇 분의 1이 얼마 이하로 살고 있는 빈곤층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만큼 사실 중국의 통계치를 놓고 그대로 믿기는 또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리커창 총리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2013년 북경대에서 연수를 받았을 때 반드시 그 샤오캉은 달성을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은 10년만 하고 그 내 목표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10년만 한다면 이번 양회에서 후계자를 지정을 했어야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의 구조가
공산당이 있고 그 밑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주석이지 공산당의 주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정협에서 뭐 그 전인대에서 그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상무위원회에서 뭐 이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뭐 어떻게든 후계자 임명이 되지 않으면 중국의 주석이 아니고 공산당의 주석으로 암묵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 예, 뭐 그런 얘기는 뭐 그냥 제 상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이 변동성이 심한데 네네. 뭐 지금 해외 증시를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국내 증시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특별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주요국이기도 한데 양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이런 실물 경제에서는 실물 경기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은 영향은 이제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그 내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융기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는 네네. 태양광 원자재를 만들고 있는 그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OCI 같은 그 경쟁사가 만드는 재고들이 남아서 처리가 곤란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와서 그 재고를 이제 어떻게든 네. 생산만 하면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이 그 쌍순환 경제 일원에 따라서 또 내부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그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좀 미쳐지게 되고요. 또 미국 나름대로 그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뭐 3조 달러 그 투자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생산 설비의 그 대부분들은 이미 생산 설비가 외부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에서 다 설비를 그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시 진출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 양쪽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 증시도 도움이 되고 반대로 어느 쪽이든 긴축을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똑같이 굉장히 큰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긴축을 해도요. 중국이 긴축을 하면 중국이 긴축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한테 그 득이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긴축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뜻인데 네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남게 된다 그러면 그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남게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 그 당국이 여러 기업에 몰아주던 그 보조금 제도를 소수의 경쟁력 있는 기업에 몰아주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 심화가 치열하죠. 되겠죠. 네. 예. 어때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뭐 아직 장전이니까 장전이니까 마음대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루는 영향을 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기술주들이 떨어졌을 때 네, 우리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야 됩니까?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뭐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 기술 기업들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이유 없이 턱 없이 그 아무 근거 없는 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어떤 그 실적들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 매수에 들어가시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냐 안 괜찮냐를 보고 전망을 보고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 매수 선택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추세를 따라가시는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매수는 괜찮다고 보이지는데 그냥 상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고 그리고 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충격이 좀 있는데 지금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이 가격 급등과 뭐 이자율 상승으로 이 두 개를 맞아갖고 권투 경기장에서 선수가 맞아갖고 휘청휘청 거리는데 쓰러지려고 하니까 연준 의장이 종을 치고 나와서 경기를 중지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가 중지됐는데 그 코너에 앉아 있는 그 선수한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약이 든 물을 먹이면서 부채질해주면서 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이 뭐가 됐는지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1조 9천억, 3조 원 이런 약을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기는 시작될 거니까. 근데 그게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직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우,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엔스픽 코너죠. 네, 오늘도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대명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명입니다. 네, 우선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순매수 종목으로는 이제 뭐 아무래도 ETF 쪽으로 선불 인버스나 뭐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뭐 이제 현대글로비스나 뭐 삼성 SDI, 뭐 SK 바이오팜이나 뭐 이런 이제 빅히트, 뭐 SK 케미칼 이쪽으로 이제 종목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순매도 종목으로는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여전히 좀 이제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 쪽으로 이제 좀 매도 쪽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그다음에 포스코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세가 좀 우위를 서는 것 같아요. 네. 시총이 무거운 쪽으로 좀 매도 우위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뭐 흐름은 어땠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이죠. 그 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시장이 다시 이제 좀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 전일 시장일 때는 뭐 미증시의 이제 상승세의 큰 폭으로 좀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 파월 의장의 발언과 뭐 미증시의 반영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해줄 수 있다는 뭐 기대감이 좀 이제 많이 좀 반영이 되는 반면 그리고 또 많이 반영이 되는 반면에 그래서 뭐 순매도 상위였던 이런 그런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제 삼성 SDI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반면 이제 삼성 SDI나 이쪽으로 삼성전자구나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반면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쭉 보면은
코스피는 좀 이제 지수를 이끄는 종목들,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뭐 반도체 뭐 대표주들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면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들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많이 좀 계속이 좀 수급이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계속해서 조금은 또 이제 밀릴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그 파월의 발언 자체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이제 많이 이제 매도세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이제 코스닥을 또 보면은 또 지수를 이끄는 마찬가지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대표주들이 좀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시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다시 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뭐 이제 특징적인 게 있다면 아무래도 좀 ETF 쪽인데 그 적게는 이제 레버리지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반면 또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인버스로 다시 이제 매수세가 몰렸는데 수급의 방향성이 하루가 좀 다르게 바뀐다는 거는 시장이 워낙에 이제 방향성이 없고 좀 혼재수다 보니까 그저께는 시장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의 어떤 시각으로 이제 그리고 어제는 또 상대적으로 또 회복을 또 다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일시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좀 그러한 시각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뉴스 쪽에 보면은 뭐 대만의 뭐 가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손가락이 좀 꼽히는 반도체 업체죠. 뭐 TSMC가 물 부족으로 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이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매도세를 조금 계속해서 좀 순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쯤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좀 조정을 받을 때, 미증시가 어제 좀 큰 폭으로 좀 다시 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또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대형주 자체도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은 좀 볼 게 아니고 조금은 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저가 매수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최근에 이제 뭐 현대바이오 쪽에 이제 강세에 최근 좀 이제 잠잠했었던 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 같은데, 이쪽 테마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대현 전문가 그러니까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국채금리 때문에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증시도 그런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온다면은 이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 지금 김대영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산다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뭐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이제 큰 어떤 미증시의 큰 하락폭이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이나 이쪽으로는 상당히 좀 충격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충격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충격이 좀 약한 대형주 위주로 보면서 이런 대형주들 위주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중소형주보다는 좀 이제 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어떤 포지션을 조금 더 취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전략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를 살짝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지수 차트죠. 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줄 거라는 생각은 저도 이제 조금은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이제 좀 충격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더 충격으로 또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파월 의장이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뭐 다른 대외적인 이슈들이 또 잠잠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잠잠해지는 건 아니니까 미국과 뭐 중국의 신경전이 알게 모르게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개인과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서로 이제 우위를 차지하려고 좀 줄다리기를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정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당장 반등이 나왔다고 그리고 앞서가는 것보다는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한 3,100포인트대에서 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본 뒤부터 긍정적으로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 장세가 좀 길어지고 변동성이 좀 커지면은 그만큼 지치는 건 어차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 비중은 되도록이면 욕심내지 않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이제 악재가 터져서 밀리는 경우 그때 돼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데 이왕이면 내려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파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방향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을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김대명 전문가였고요. 여기서 엔스페이 끝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개장 전 동시효과와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개장 전 동시효과 상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 진입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하락세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파월이나 연준에서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그런 것들이 금리 상승들이 모두 다 무마시키면서 뉴욕 시장은 모두 다 하락세로 특히 나스닥은 3% 크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으로 중심으로 이제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장 시작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저와 함께 동시효과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나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예상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 현재 구간에서는 2.62%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018.39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예상 등락률은 3.11% 하락세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29.10포인트 하락하면서 907.11포인트에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처음 출발부터 하방 압력 받는 모습 지금 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과연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예상 체결가 지금 또 하락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등량 3.52% 빠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예상 체결가는 82,300원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어제는 정말 시총 상위 종목들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줬는데 오늘은 4.71%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상 체결가는 14만 1,500원 선에서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반도체에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기도 했고 정부가 어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장에서는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디램 현물 가격이 1년 10개월 만에 지금 $4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대 핵심 품목
품목을 동맹국가에 강화를 하겠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이 사실은 반도체 업종에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물량이 많이 출하되면서 반도체 업종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원익 IPS나 기타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살펴보면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4.39% 원익 IPS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47,900원 선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SFA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SFA 반도체까지 살펴보면 역시나 4% 급락세로 지금 출발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가 8,53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시총 3위 종목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이버도 역시나 3.1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지수에서도 하방 압력을 느낄 수 있었듯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예상 체결가 현재 구간에서 37만 1,0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LG화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도 2.81% 약세권에서 출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상 체결가 86만 5천 원에서 현재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현대차 가봅니다. 현대차도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마저도 3.47% 하락세로 지금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가 23만 6,500원에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한번 가볼까요? 네, 셀트리온도 역시나 4.22%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셀트리온이 그래도 다시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유럽으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진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상승불을 켜냈었는데 오늘은 다시 4%대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요.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1.9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0.84%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3만 1,800원에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젠도 1.5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8%대 급등을 해줬던 알테오젠인데요. 오늘은 다시 조정받으면서 13만 4,100원에 지금 예상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64% 급락하면서 출발 예정되고 있습니다. 15만 8,300원 선에서 지금 보여지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3.54% 지금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만 9,900원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어서 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2.54%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받았었는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하락세로 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95,800원 선에서 함께 보여집니다. 원익 IPS 한 번 더 한번 살펴보면요. 4.19% 다시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죠. 48,0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막 등락률이 오고 가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같은 경우도 3.94% 하락, 휴젤 같은 경우 2.11%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셀바이오가 오늘은 상승 탄력 받습니다. 3.35% 상승하며 13만 5,900원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몇 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현대바이오가 또 거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바이오에서 새로운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한 탄력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67,300원 선에서 현재가 예상 체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첨보 한번 살펴보면요. 10.5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만 200원 선에서 예상 체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먼저 살펴보시죠. 거의 4%대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6,850원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FA도 한번 살펴보면요. 4.11% 급락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2,000원 선에서 지금 구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금 현재 예상가 2.7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013.12포인트 선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63% 더 하락세 튀어갔습니다. 911.48포인트에서 예상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잠시 아까 한 50분 전후만 해도 1%대 하락세였는데 지금 2.82%까지 하락세 계속해서 개장 앞두고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2.64% 계속해서 하락세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911.36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미국장의 영향 때문인지 역시나 하락세 큰 폭으로 키워가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개장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오프닝벨과 함께 개장 전 동시효과 상황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아슬아슬하게 3,000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하락 출발 예상되죠. 네, 아마 오늘 투자가들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하락이 단기 조정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번 휴일이 또 연휴가 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장 이후에 미국 시장이 두 번 열린다는 얘기인데 네.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뛰어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실 장기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은 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개장하기 전까지 약 한 40초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장 상황 잠시 후에 오프닝 벨 울리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오프닝 벨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죠. 네, 오프닝 벨이 울리기 한 10초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시 개장 상황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바로 시황캐스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이제 오늘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살펴보면요. 미중 호재 속에서 우리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수가 코스피는 3,100선 거의 가까운 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 완화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중국 증시도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또 금융주가 급등을 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양회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5조 위안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들 통과시킬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상승을 틈타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니 또 이 개인들은 좀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제 무려 역대 최대인 1조 9천억 원 순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업종별로도 봐도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동시효과에서도 볼 수 있을지 조금은 힘이 빠지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2.39%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3025.56포인트 현재 선 지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때보다 하락폭을 더 많이 키웠네요. 2.91% 하락하면서 909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들 다시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346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186억 원, 개인들이 152억 원 각각 순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전혀 정반대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180억 원 계속해서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8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도 오늘 96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역시나 지금 하락폭이 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93%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82,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던 SK하이닉스도 오늘은 물량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3.37% 하락한 143,500원 선에서 그래도 14만 원 선 지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1.83%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LG화학까지 4% 가까운 약세 시작하면서 85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5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차 3.06% 약세로 출발합니다. 23만 7,500원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마저도 2.71% 물량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과도 비슷하게 3.55% 하락하면서 67만 9천 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카카오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거의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49만 9천 원, 과연 50만 원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어서 또 기아차 33.38% 하락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주들도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3.5% 하락한 30만 3,500원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LG전자 4.22% 또 약세 출발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3.15% 약세권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한번 더 살펴보시죠. 코스피 종목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또 어제 또 철강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다시 약세로 전환을 하네요. 2.47% 하락한 27만 6천 원에 현재 흐르고 있고요. NC소프트 1.65%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어제 호재성이 있어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락합니다. 3.79% 하락한 26만 6,500원 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2.6%가량 함께 약세권 움직이면서 12만 7,300원, 셀트리온 제약이 15만 7,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2.5%, 펄어비스 2.28% 하락하면서 펄어비스는 28만 3,4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 3.92% 급락합니다. 15만 9,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그래도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ENM도 2.37%, SK 머티리얼즈도 2.92% 각각 약세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더 한번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2.95%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95,4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3.81%, 반도체 원익 IPS도 오늘 반도체들 힘 많이 잃었습니다. 3.09% 하락하면서 48,5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 탄력 받았었는데 오늘은 3.47% 하락합니다. 15만 5,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도 2.45% 약세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바이오가 오늘 좀 눈에 띄네요. 현대바이오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호재성 가져가면서 오늘 12.12% 급등세 가져갑니다. 현재 58,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2.05% 상승하면서 14만 4,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증시 플러스인데요.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 주가의 향방과 또 매수 매도 시점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봤는데요.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장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미국에서 발달한 이 하락장 사실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세 올해 굉장히 점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과 같은 분위기라고 딱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하락이 한번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네. 네, 우리 3,700선 올해 간다고 하는데 3,700선 가기 전에 마지막 탑승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물론 뭐 마지막 투자 판단은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 전문가가 보시기에 만약에 이 장을 아주 좋게 보고 지금 하락 타이밍에 매수 기회로 보신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네, 당연히 뭐 지금 굉장히 대형 중심으로 가야 대형 된다고. 우량주들이요. 네. 블루칩들 위주로. 왜냐면 지금 이제 제가 뭐 여러 자료들을 가져왔지만 지금 며칠간 뭐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25일 날 네. 기준으로 봐도 계속해서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뭐 기관이나 개인이나 전부 다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우량주에 대한 사랑은 계속될 것이고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렇게 우량주 중심으로 올 한 해 또 굉장히 강하게 끌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량주 얘기하시니까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아침 오전장을 본 이제 개장 상황을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또 카카오가 눈에 띄거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의 소식이 있을까요? 네, 제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가 요새 참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카카오가 뜬금없이 또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쯤이면 액면 분할하겠다 싶은 그런 기조는 계속해서 네네. 눈에 띄긴 했지만 이런 타이밍에 액면 분할이다. 참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모든 장이 하락할 때 스스로 반짝반짝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액면가가 500원이죠. 네, 500원에 지금 48만 7천 원 나오는데 이걸 100원으로 낮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1 하면 59, 45 아마 9만 원쯤 되는 겁니다. 9만 원대 좀 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네이버가 액면 분할 먼저 네네. 했기 때문에 네이버를 따라서 카카오도 액면 분할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텀을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 저변이 좀 넓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뭐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가는 그런 가운데 혼자서 상승을 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다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뭐 투자자 말씀을 또 하시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포지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은요. 네, 사실은 뭐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은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사실은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은 뭐 국채 금리가 안전하니까 투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유동성이 크고 우리나라는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밤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또 외국인들이 많이 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 순매수 종목들 보면 그 레버리지 쪽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레버리지나 또 인버스나 굉장히 좋은 투자 지표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네.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네. 찌릿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네, 외국인들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인버스 또 레버리지 종목에 자기들이 투자할 것을 미리 나타내주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는 떨어지는데 투자하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올라갈 오르는데. 것에 투자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기 전에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요.
자기들이 팔기 전에는 인버스에 미리 투자를 해주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25일 날도 굉장히 재밌는 게 오전에 사러 들어올 때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고요. 네. 오후에 팔기 전에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또 팔고 나가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을 볼 때는 항상 이 인버스와 레버리지에 먼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기초를 기울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레버리지 투자를 갖다가 늘린다면 사는 쪽으로 갈 것이고, 네, 인버스를 갖다가 매도한다면은 파는 쪽으로 갈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시그널을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외국인과 또 기관들의 움직임 어떻게 포착해 보면 좋을지 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 좋은 꿀팁을 하나 주셨는데요. 사실상 또 지금 또 환율을 또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달러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달러. 지금 제가 이제 뭐 명약 중에 뭐냐, 약달러 이렇게 명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러가 약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외국 시장도 좋아지는 반면에 사실은 강달러가 되면 미국 자국 시장에 돈이 몰리고 아무래도 국채에 돈이 몰리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약달러가 지속이 되면 이제 굉장히 코스피가 빨간불을 켜고 강달러가 되면 아무래도 달러가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달러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로 봐도 지금 현재 9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달러가 약달러고 그게 우리 원화에는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약달러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국채가 오른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측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또 6개 통화가 함께 이제 바구니에 베스켓에 담겨져 있는 만큼 또 그 달러 인덱스만을 확인해서 또 약달러다 강달러다 얘기하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뭐 가장 많이 편입되는 게 유로화기는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와중에 개인들은 1.9조 역대 최고의 순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을 보여줬죠. 바로 이런 점이 외국인들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파는 그런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우리 장을 상승시키는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어제는 이제 영화에 빗대어서 이제 네. 좀 설명을 이제 알기 쉽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제 노래를 가지고 설명을 네. 해주고 계세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또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짚어주시면은요.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들어와줄 때는 약간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그런 힘든 그래프를 보여주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 엘리베이터 타고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좀 더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 계속해서 장 상승을 누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아무래도 좀 흔들릴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판단이야 개인이 직접 하겠지만 우리 강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떨어진다면 당연히 기술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파란불을 켜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주, 대형주, 우량주 쭉 말씀하셨는데 네,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려놔서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3%, 4%, SK하이닉스도 지금 4%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추가로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버텨야죠. 고민이 그죠? 되거든요. 네, 추가로 더 빠지면 당연히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장세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모든 전문 기업들이 이제 점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점에 들어간다.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져도 여전히 저점이다.
추가로 물타기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현재 있겠습니다. 시점에서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장세를 눈여겨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성장세를 눈여겨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외국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고 시작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주도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면역이 발생된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분위기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질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수 흐름을 보니까 3,000선이 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죠. 네, 지금 시장에서 3,000선 깨지는 건 제가 이제 뭐 다른 때 같으면 3,000선 위험하다. 3,000선 뭐 심리적 지지선인데 뭐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3,000선이 한번 깨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오히려 말씀드릴 수 반등의 있습니다. 힘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3,000선이 깨짐으로써 다른 자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이 흐름이 깨지고 나서 이제 매수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생각보다 좀 장기화된다 이렇게 네. 되면 그냥 계속 버텨야 될까요? 네, 뭐 생각보다 뭐 장기화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너무 지금 초단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들이 워낙 초단타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초단타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개인들이 좀 더 버텨준다면 훨씬 더 웃을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김 기자님. 네. 네. 아니요, 영원한 낙관론자. 네, 아니 오늘 같은 힘든 장세에 또 낙관적으로 또 평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P 코리아의 강수미 전문가였습니다. 네. 네, 오프닝 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김기성 앵커만의 지략을 들어볼 수 있는 이슈이신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줄비해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EUV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 약 20대를 들여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이 어제는 주가가 좀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U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에서 실리콘을 추출을 해서 인곳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덩어리를 만들고 그걸 잘라서 웨이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웨이퍼에다가 말하자면은 반도체를 갖다 새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회로입니다. 그런데 집적도가 높아지고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 회로의 선폭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7나노메타, 10나노메타, 뭐 그렇죠. 3나노메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 회로가 좀 컸을 때는 주로 무슨 장비를 사용했는가 하면 불화 아르곤 노광 장비, 네. 이 광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나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불화 아르곤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극자외선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게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노광 장비가 1년에 20대, 30대, 대략 한 30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한 2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TSMC가 한 5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반도체 업체에서 ASML에다가 지금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문을 넣어놓고.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4조 7,500억 원어치를 2025년까지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도대체 몇 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략 한 대당 2천억 원 정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하면 20대는 좀 안 될 것 같고 네. 10대는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장비를 들여다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현재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이 순위를 갖다 줄을 쭉 세워놓으면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고 3위가 마이크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EUV 노광 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완전히 2위를 굳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양강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어저께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상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향후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공매도가 가고 연기금이 41일째 순매도, 41일째 순매도 행렬을 이어졌던 연기금이 이제 공매도는 갔다. 뭐 이런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투자가들이 제일 말하자면 불만인 데가 연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금 네.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우선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 실적을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자산을 운용해서 그러니까 운용 수익이 얼마가 났는가 하면 72조 1천억 원을 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도 영업이익이 36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보다도 2배나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익률로 따져서는 9.7%입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은 국내 주식에서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하면 34.89%를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다면은 코스피 지수 위주로 보면 사실 이 34.89%만큼 올랐을까? 뭐 이 정도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조차도 물론 뭐 더블을 번 사람도 있고 뭐 세 더블 난 사람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사실 30% 이상 수익 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쉽지 않을 않아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자산을 굴리면서 3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작년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12월 24일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41일째 어저께까지 네. 그러니까 41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팔아치운 게 모두 얼마나치인가 하면 코스피 시장에서만 12조 7,42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네. 이걸 받아간 쪽은 결국 개인 개인들이겠죠. 투자가들이었거든요. 네. 개인은 이동안에 한 26조 원 정도로 샀으니까
근데 사실 뭐 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기관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 중립적인 투자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 흐름, 큰 지수 흐름 정도의 수익과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너무 이 이익 실현에 집중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시장 전체를 흐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1일 동안 순매도했다는 것 자체는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개미 투자가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기금도 고민이 많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순매도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연기금의 매도 분위기가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은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상에 좀 비중을 낮추는 쪽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사실은 이런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좀 받쳐주는 사실 그러면 그런 좋죠.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관된 목표로 움직인다면 사실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이제 자자한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성 앵커가 뽑은 이슈이시였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9시 38분을 향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시각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오도록 하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개장을 한 지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뭐 하락세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강한 하락세에 휴일을 앞두고 조금 기운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2.79% 약세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3013.35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96% 거의 3%대 가까운 하락세 보이며 908.53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는 아직까지 지켜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는데 오늘은 동반 매도세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거의 4천억 원대 가까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600억 원대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금융투자 쪽에서 던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틈을 타서 개인이 지금 거의 9,5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세였는데 그 사이에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57억 원, 기관이 857억 원 각각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홀로 1,2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들 지금 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52%, SK하이닉스가 4.04% 각각 약세권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5%가량 급락한 걸 또 반영해 보면은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도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2.22% 하락하면서 37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49% 하락하면서 85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2.45% 지금 약세권입니다. 이 코나에 대한 또 리콜 사태가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만 9천 원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32% 약세권입니다. 삼성 SDI 3.98% 하락하며 67만 6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유일하게 눈에 띄는 카카오 1.86% 강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액면 분할 소식이 지금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봐서 지금 이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딱 한 종목, 한국석유 딱 한 종목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이제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 이슈로 지금 상한가 진입하고 있다는 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92%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분 또 반납을 하고 있네요. 2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한번 코스피 살펴보시죠. 기아차 0.52% 그래도 현대차 관련주에서는 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네요. 77,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3.02% 약세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1.24%, LG전자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4.22% 하락하면서 14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44%, 셀트리온 제약이 4.46%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현재 15만 4,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2.67% 하락하면서 5만 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4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HLB 18.23% 급등하고 있습니다. 7만 4,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5위로 밀려난 펄어비스는 오늘 4%에 가까운 약세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5.95%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12만 8,100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92%, SK머티리얼즈도 4.62%, CGN이 3.38%, CJ ENM이 2.58%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3에서 4%, 많게는 5%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2.54%, 95,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KMW와 솔브레인 모두 4%대 가까운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익 IPS도 3.79%, 제넥신까지 3%대 가까운 마이너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 법안을 빨리 법안 처리해달라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 가덕도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하면서 해당 관련된 주들 지금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동방선기가 18%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보산업도 10% 이상 급등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금속이 7.41%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덕산하우징과 영흥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사실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오프닝벨 1부도 어느덧 문을 슬슬 닫을 시간인데요. 그 전에 김기성 앵커님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현재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큰 어떤 변인이 없는 한 기관이나 외국인이 더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승 반전은 어렵겠지만 하락폭은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주도주다라는 확신이 들면 안 쳐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날 사실은 종목 교체 기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에서 종목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날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은 조정 국면에 박스권 안에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금요일 하루를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저희 오프닝 벨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슈킹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